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19명을 기록했습니다. 직장과 학교, 군부대 등 다양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도 상당해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동 공장에서 추가로 출고됐고 20일부터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재개됩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성이 불충분해 부상에서 제외됐던 중증 환자에게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서울시가 일부 콜센터와 물류센터에서 자가 검사 키트를 시범 도입합니다. 영국 보건장관이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백신이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모범 사례로 꼽히는 타이완에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머스크 발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사흘째 6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619명 늘어서 누적 13만 2,29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59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52명이 확진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강원도가 35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30명, 경북과 광주가 각각 27명 등입니다. 숨진 사람은 3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903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1명 늘어 151명이고 신규 해외 유입은 22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5명이 받는 데 그쳤고 2차 접종자는 4,900여 명이 추가돼 9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이 생겼는데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도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22일부터 재개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추가로 출고돼 접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수십만 명에 이르던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이달 크게 줄어 하루 1,000여 명 수준. 누적된 1차 접종자는 373만여 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은 7.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일시적인 백신 수급 불안 때문인데 이번 주가 접종률 반등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75세 이상 어르신 등의 접종 일정을 이번 주까지 확정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는 22일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204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재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동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경북 안동 공장에서 추가로 출고됩니다. 차례로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 배송될 양은 106만 8천 회분에 이릅니다. 계속되는 아마 집단 감염 그리고 광범위한 감염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기존의 요양원, 요양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집단 감염이 줄면서 확산의 속도가 줄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 지원도 확대됩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이 일어났지만 근거 자료가 부족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접종받은 사람도 소급해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기초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관내 일부 콜센터와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 도입 시범 사업을 벌입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다음 달 18일까지 5주간 진행되며 서울시는 고위험시설 시범 사업으로 효과성을 평가한 뒤 다양한 활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구상입니다.
콜센터는 희망사업장 291곳에 25,516명이 대상으로 시내 콜센터 종사자의 36%에 해당합니다. 대상자들은 미리 배부받은 자가검사 키트로 주 1회 자택에서 검사하며 검사 결과 음성이면 출근하지만 양성인 경우 보건소에서 PCR 방식의 정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 소비를 가장 크게 줄인 계층은 중산층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한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가계 소비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소득 상위 40에서 60%에 해당하는 3분위 가구의 소비 지출이 6.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 지출 감소율인 2.8%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소득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감소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중산층의 소득이 크게 줄었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결국 소비를 줄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여름철 울산 태화강은 백로를 포함한 다양한 오리들이 서식하는 진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울산이 국제환경단체로부터 국제철새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김인철 기자입니다. 태화강 둔치 3호 대숲은 한 해 6천여 마리의 백로가 찾아 여름을 나는 곳입니다. 새끼를 낳아 기르기 좋은 건강한 대숲과 먹이가 풍부한 태화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한강과 울산만까지 57.59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습지 6곳은 흙기러기와 노랑부리 저어새, 검은머리 물대새까지 최근 3년 평균 4만 마리 이상 찾았습니다.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 경로 파트너십이 이런 습지를 철새 중간 기착지로 등재하고 국제 철새도시로 울산을 인정했습니다. 이 단체는 러시아와 알래스카, 호주, 동아시아 등 22개국을 지나는 철새들의 이동 경로를 보호하는 국제환경단체입니다. 울산이 산업도시의 공해를 극복하고 철새를 보호하는 노력을 통해 철새 부양 능력이 높아졌다는 것이 생태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울산이 철새 생태도시로 인정받아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철새들이 찾는 울산,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지역 기업체와 함께 국제 철새 보호단체와 철새 보호에 협력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제 철새도시 이동 경로 등재 추진 8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도심 내 하천이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 처음입니다. 이번 국제 철새도시 인정은 울산이 국제적인 생태환경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LG그룹이 인공지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초거대 AI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3년 동안 1억 달러, 1,130억여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LG AI 연구원은 오늘 향후 3년간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거대 AI는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서 종합적이고 자율적으로 학습, 판단, 행동하는 인간의 뇌 구조를 닮은 기술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새 지침에도 많은 미국인들이 마스크를 벗지 않고 있고 간호사 노조는 과학에 근거한 지침이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미 질병예방통제센터 CDC가 백신 접종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지침을 바꾼 후 첫 주말, 미국 뉴올리언스에선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문을 연 스미소니안 박물관은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관람객 모두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Seeing everyone else still wearing their masks outside means I think maybe it's best to keep it on until everyone else collectively decides to do so. 월마트와 스타벅스, 디즈니 월드 등이 백신 접종자의 마스크 착용 완화에 동참을 선언했지만 아직 많은 상점들이 입구에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문구를 내걸고 있습니다.
손님 가운데 누가 백신 접종자이고 미접종자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Because understanding that not everybody is getting vaccinated. So how are we going to patrol this? 일반 주민들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Because I'm vaccinated, I'm just concerned that the next person, how honest are they going to be? 미국 최대 간호사 노동조합인 전미 간호사 노조는 CDC의 마스크 완화 지침이 과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아직 심각한 팬데믹의 한가운데 있음에도 환자와 간호사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권고안을 낸 것에 분노한다며 지금은 방역 지침을 완화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영국 정부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인도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도 백신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맷 행콕 보건부 장관은 현지 시간 16일 스카이뉴스, BBC 방송 등에 출연해서 옥스퍼드 대학이 제공한 초기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은 인도발 변이가 주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직 백신에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성인 인구의 69%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영국은 지난 3월부터 5주 간격을 두고 4단계에 걸쳐 서서히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월요일부터는 식당과 술집이 실내 영업을 재개하고 극장과 호텔이 손님을 받을 수 있으며 제한된 국가로 해외여행도 가능한 3단계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매일 수천 명씩 발생하는 인도에서 시신을 겐지스강에 떠내려 보내는 일이 늘면서 관계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 정부는 주민들에게 화장 비용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겐지스 강가 시신 매장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상남 기자입니다. 인도 북부 겐지스강을 따라 시신을 화장하는 의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겐지스 강가에서 시신을 화장해 유골과 재를 강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인도 힌두교인들의 오랜 관습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시신을 화장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강으로 떠내려 보내는 일이 드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희생자 폭증으로 화장 비용이 치솟은 것이 한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렇게 되자 현지 주정부는 화장 비용 지원을 발표하는 한편 경찰을 동원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ये पेट्रोलिंग हम लोग कर रहे हैं कि कोई भी लाश बाहर से जो दह के आ रहे हैं उसको देख रहे हैं। देखने के बाद अगर मिलता है तो उसको दाह संस्कार करते हैं। विधिवत जो होता है उस तरह से हम लोग दाह संस्कार कर रहे हैं। 하지만 종교에 따라서는 강가 모래 속에 시신을 매장하는 관습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지 불교 신자들은 화장과 매장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장례의식을 치릅니다. कई वर्षों से मैं देखता आ रहा हूँ, पहले भी मैं यहाँ रहा हूँ विभिन्न पदों पे, कि लोग अपनी परिजनों के साथ आते हैं और बाडियों को दाह संस्कार के साथ साथ बहुत सारे लोग उनका 하지만 최근 겐지스강에서 100구 가까운 시신이 발견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현지 경찰은 강둑에 화장터를 지정하고 더 이상 강가에 매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만 1000여 명, 사망자는 40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네,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으로 평가받았던 타이완에서 하루 사이에 확진자가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아직 감염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일부 시민들은 식료품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목요일 타이완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자 수가 갑자기 29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자가 한 자리 숫자에 그쳐 안정됐었던 이전과 비교해 급증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은 6배 이상 늘어 180명이 되더니 하루가 더 지나자 206명으로 폭증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토요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 대책을 한 단계 올렸습니다. 对新的状况做出更强、更大、更及时的规范。 신규 확진자의 일부는 찻집이나 성인 오락실 등 좁은 공간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70%가 넘는 대부분은 감염 경로조차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타이완 당국은 술집과 노래방은 물론 볼링장, 전자오락실 등도 영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실내는 5명, 실외는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那时间从5月15到5月28号，以2个礼拜，先做这样的一个紧缩的管制。 재확산과 이동 통제에 대한 불안감에 일부 시민들은 슈퍼마켓으로 몰려갔습니다. 식료품과 휴지 등 생활 필수품 판매대는 곳곳이 텅 비었습니다. 应该现在已经应该算一到入口就开始排了。我们也是从整个绕了一圈，整间店都满的，连手机收讯都没有。 타이완 당국은 사재기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감염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해 시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달리 도시 봉쇄를 하지 않고 성과를 내온 타이완의 자율방역에 구멍이 뚫리면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일본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올해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도통신이 지난 주말 동안 일본의 18세 이상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9.7%가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중수를 제한해서 개최하자는 응답이 12.6%,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응답이 25.2%로 집계돼 약 38%는 개최를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서는 또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71.5%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변했고 특히 백신 접종 계획이 늦다는 응답은 85%나 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스가 총리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41.1%로 나타나 지난달 같은 여론조사 때와 비교해서 2.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테니스 스타 로저 페더러가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직위원회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페더러는 스위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전 세계 상황이 유동적인 건 알고 있지만 선수 입장에서 2달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이 예정대로 개막할지 조직위원회의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다면 자랑스럽겠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올림픽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 남녀 테니스 스타인 니시코리 케이와 오사카 나오미가 올림픽 개최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나달과 세리나 윌리엄스도 올림픽 출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처분할 수 있다는 한 누리꾼의 트위터 글에 인디드, 즉 정말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인디드가 긍정을 뜻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아이디 크립토웨일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다음 분기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나머지 보유분을 처분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책할 것이라며 머스크에 대한 혐오가 커서 나는 그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머스크의 트윗이 비트코인 처분을 고려 중이거나 매각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도 머스크가 비트코인 처분에 동의했는지 비판에 직면했다는 심정에 동의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화성 착륙에 성공한 중국의 화성 탐사선 태넌 1호에 실린 탐사 로봇이 오는 22일쯤부터 화성 표면에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환구망과 중심망 등은 탐사 로봇 주룡이 지난 토요일 밤에 화성에 도착했다는 첫 인사 메시지를 보내왔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또 탐사 로봇 주룡이 앞으로 일주일 정도 착륙 지점 주변 환경을 살피고 내부 기기를 점검한 뒤 오는 22일쯤 착륙선에서 내려와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무게 240kg의 주룡 탐사선에는 레이더와 카메라 등이 장착돼 있으며 1시간에 200m를 이동하면서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화성의 토양과 지질, 그리고 수분 함유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토마스 주부텐 과학임무본부장이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화성 탐사 로봇 주릉의 성공적인 착륙을 축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보복 공습을 가하면서 최소 42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이 시작된 이후 하루 사망자 규모로는 최대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처음으로 공개회의를 소집하고 교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문석 기자입니다. 폭발음 소리가 들리더니 건물 사이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투기 공격입니다. 이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주민이 40명 넘게 숨졌습니다. 8명의 아이들까지 포함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충돌이 시작된 이후 하루 사망자로는 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일요일 공습은 하마스를 겨냥했습니다. 군 지도자와 로켓 발사기지 등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공습으로 무너진 팔레스타인 건물에서 생존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사매하네! 필사적인 구조 활동도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عدد الأشخاص تحت الأنقاض غير معروف لحتى الآن. زي ما بنسمع من الأهالي ومن الجيران العدد كبير. لكن إحنا هنا بنشتغل. 이스라엘 국민들도 하마스의 계속된 로켓포 공격으로 수시로 대피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피해보다는 미미하지만 건물과 차량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처음으로 화상 공개회의를 열어 교전을 즉각 중단하고 중재를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I appeal to all parties to heed this call. The United Nations is actively engaging all sides towards an immediate ceasefire.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TV 연설을 통해 테르 단체와의 전투는 전력으로 계속될 것이다. 가자 전투가 끝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혀 휴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 16일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의 종식을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에게 나는 평화를 간청하며 양측이 교전을 중단하고 평화로 가는 길을 닦도록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숨졌고 그중에는 아이들도 있다며 이는 끔찍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죽음은 사람들이 미래를 건설하지 않고 파괴하길 원한다는 신호라며 증오와 복수가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겠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폐암은 암 가운데서도 사망률이 높은 질환인데요. 하지만 최근 면역 항암제와 같은 신약이 개발되면서 폐암 환자의 생존 기간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폐암의 예방법부터 새로운 신약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